안녕하세요. 어제 저녁 때 어떤 아주머니 오셔가지고 사주 상담을 좀 하고 갔는데 끝나면서 자기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만난 20년 된 이제 친구래요. 근데 그 친구가 성격도 좀 괴팍하고 그다음에 어떤 남자한테 이렇게 순종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자기가 뭐 이 가권을 쥐고 흔들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대요. 그래서 친구는 이제 사람이 좀 아싸라고 좋은데 이 가정생활을 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혼했대 또. 네. 그랬는데 지금 상당히 그 어떤 우울증이 있고 살면서 너무 이렇게 삶에 시달려가지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이제 그 친구한테 가서 얘기할 때 조금 상담을 좀 받아보라고 이렇게 한번 얘기할 건데 그 사주나 이름을 좀 부탁을 하면 한번 풀어주는 걸 좀 부탁한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나갔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침에 오늘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첫 딱 목소리 자체도 벌써 보니까 이렇게 목소리 자체도 남자를 그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말투가. 그러니까 좀 고분고분하게 예쁘게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보통 이렇게 남한테 처음 얘기할 때 여자들은 좀 예쁘게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어.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 하고 나서 사주를 보니까 진짜 사주가 만만치 않아요. 비교급자가 너무 강해. 간여지동이 있고 그 양인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굉장히 강한 사주죠. 그러니까 남자가 또 겁재가 있는데 겁재하고 남자가 합을 하는 바람에 헤어질 수밖에 없어. 이런 사주는. 그리고 본인이 그러는 거야. 본인은 인덕이 지지리도 없는 내 인생이라는 거야. 내가 이걸 보면서 직접 얘기를 못했는데 유튜브에서 내가 이제 솔직히 좀 풀어준 좀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이 사주는 인덕이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절망하지 말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제 나이가 63뿐이 안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지금 내가 힘드는데 어떻게 남을 베푸냐고 할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가 보통 말로라도 말로라도 남한테 친절하게 아주 예쁘게 말도 하고 돈 안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한테 인사 좀 하고 웃으면서 그 자체가 나를 내가 덕이 있게 만드는 거다. 그런 거를 조금 하는 게 좋다. 이런 걸 제가 이제 설명을 내가 대충은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한번 보시고 기분 나쁘게 하지 마시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를 한번 내가 실천해 보시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사람인데 좀 안타깝기도 해요. 이름도 너무 좀 안 좋아. 이름 자체가. 본인 자리에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가시밭길을 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배우자 자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주도 그렇지만 이름이 자 사주를 좀 보완해 줘야 되는데 이름 다 전부 다 안 좋은 쪽으로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경우인데 한번 사주하고 이름을 풀어보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힘들게 살겠구나 하는 걸 느낄 겁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황장선 씨 이제 사주하고 여기 이름이 있는데, 자, 인덕이 지지리도 없는 내 인생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우리가 보통 그 인덕이라는 거는요, 이게 후천적이에요. 선천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내가 상대편한테 이렇게 베푸는 경우 있죠. 내가 베풀다 보니까 어떻게 돼? 상대편도 너한테 안 베풀 수가 없잖아. 꼭 그러니까 우리가 베푸는 걸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그걸 베푼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시는 분들 있죠. 내가 베풀었으니까 상대편도 나한테 뭔가 주는 게 있겠지 이런 마음 먹고 뭐 하면은요 그 베푸는 게 아니야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내가 그러니까 체화됐다고 그러잖아. 보통 웬만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음식도 좀 더 만들어가지고 뭐 조그만 하나 접시 하나 담가 주고 많든 적든. 근데 그게 아주 습관화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부러워,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게 억지로는 잘 안 되는데, 사주에 식신상관이라는 그 성분이 있어야 돼. 내가 베푼다는 거예요. 식신상관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인덕은 식신상관이 있어야지 그게 일단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인성이 있어야 돼요. 인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 품격이라든가 내 교양 어떤 그런 게 있을 때 내가 상대편이 봤을 때 아 내가 정말 저분한테 내가 어떤 도움을 주고 싶다든지 아 저런 분하고 한번 내가 인간 어떤 삶을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된다고. 근데 여기서 인성이 있긴 있어요. 이렇게 정인이. 근데 이 인성이 여기 진토가 이게 습토기 때문에 화기를 이렇게 쫙 빨아들여요. 빨아들이다 보니까 이게 거의 화기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화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이 없으면 또 급해. 내가 인내력이 약하기 때문에 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편한테 좋지 않는 기분, 이렇게 어떤 상황을 연출하는 게 많아요. 이 사주에 그러니까 인덕은 이제 후천적인데 참고로 인복이 있다고 이제 보통 인복. 인복은 뭐냐면 선천적으로 뭐 타고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타고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인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화, 그 다음에 식신상관이 발달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 보면 인사도 잘하고요. 잘 웃고, 그리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 예쁘게 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기 스스로가 만드는 거야. 인복을. 그러다 보니까 실제 누가 봐도 이렇게 하다못해 지나가다 이 머리라도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싶은 마음 생기는 거 있죠. 너무 예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인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복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선한 행동을 하고 말도 예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분 좋게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 누가 봐도 밉지가 않잖아요. 예쁘기만 하지. 그러니까 지나가다 먹던 사탕이 있으면 호주머니에서 하나 꺼내고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인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인덕은 후천적으로 내가 좀 베풀어야 돼. 그 어찌 조금 더 확장시키면은 하나의 어떤 처세, 꼭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처세술이 발달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인덕이 있다고 해요. 내가 베푸는데 상대편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하다못해 물 한 그릇이라도 떠오겠지. 이제 그게 인덕이에요. 근데 인덕을 이제 베풀려고 하면 식신상관이 있어야 되는데 식신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주에. 안타깝게도. 그런 상태에서 자, 여기에 보면 본인이 이게 여기 보면 이 가정국에 26회 있죠. 이게 뭐냐면 육친덕이 없다고, 육친덕이 없다고 말해요. 육친덕이 없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보면 남편이 여기 평관이죠. 근데 옆에 이 겁자하고 이렇게 합의돼 버렸죠. 그러니까 나는 이혼할 수가 없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남자가 봐도 나와 음양이 잘 맞는 본인한테는 정제고, 그 다음에 이 남편 중에서 보면 이게 편제잖아요. 이렇게 되면 정제가 이렇게 정이 들지, 편제는 하나의 어떤 남자 입장에서는 어떤 유흥, 재미, 어떤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지 내 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제가. 정부인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이런 경우는 애인으로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귀찮고 힘들고 이런 거는 그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정을 같이 꾸려갈 수 있겠어요? 가정생활을 정말 생사고랑을 같이 해야 되는데 삶이 팍팍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이 남자 입장에서는 이게 정제, 이건 편제. 이건 애인으로 하고 이건 정부인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상태에서 여기 보면은 이분이 만만치 않은 게 뭐냐면 이 비교급제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본인까지 해서 5. 이렇게 많으면 자존심도 강하고 또 고집을 또 쓸데없는 고집을 많이 있고 그리고 상대편과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융화하던 그런 게 잘 안 돼요. 아니, 상대편이 거기에
뱀새끼처럼 고개 쳐들고 말 한마디 하는 대로 건방지게 하고 부드럽지 않게 얘기하면 누가 상대편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근데 비경겁제가 강하면요 옆에 그 친구들, 동료, 형제들 믿고 내가 큰 소리 치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게 행동을 한다는 거야 상대편에게. 그러니까 당연히 내 주위에 사람들이 안 보이겠죠. 이 상태에서 이게 여기가 이제 배우자 자리인데 이게 간역이동으로 되어 있을 때는요, 간역으로 있을 때는 이 감옥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양인이거든, 양인. 이렇게 되면 칼 들고 있는 사람은 똑같아요. 아니, 칼 들고 있는데 보통 어떻게 돼요? 혐오감을 느끼죠? 칼 들고. 강도인가? 아니면 뭐. 상대편이 어떻게 가까이 가겠어? 칼 들고 있는데. 이 양인이 칼 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니까 본인이 근데 이게 이름에도 이 가정국에 보면 26회 이게 육친 무덕이라고 지금 주위에 사람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없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자식이 금이에요. 식신상관이 자식인데 자식이 좀 없잖아요.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육친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사주구성이 이렇게 되면요. 좀 시간이 좀 됐지만 김수원 추경이 있을 때 천주교에서 캠페인 한 번 한 적 있어. 내 탓이요. 거기에 이제 성당 다닐 때 제가 스티커 차 뒤에다 붙이고 다니랬는데 내 탓이요가 뭐냐면 이 주인공이 지금 황장건 씨가 이거 이제 유튜브 듣고 있을 텐데 지금 본인은 제가 이런 말하면 기분 나쁠 줄 몰라도 이 육친떡이라든가 인떡이라는 거는 내가 베풀어야 돼 일단은. 베푸는 건 뭐고 많은 걸 베푸는 게 아니라 마음적으로라도 상대편이 봤을 때 저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마음이 통해야 돼. 내가 가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본인은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강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인사하는 것도 이렇게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걸 싫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뻣뻣한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인덕에서 여기에 인성이 이렇게 작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본인도 마찬가지죠. 자꾸 본인이 이렇게 좀 거칠어져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어떤 교양미 있게, 그 다음에 성품, 품성 있게 이렇게 상대편에 대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인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인성은 내가 어쨌든 간에 좀 약하도 내가 이게 받아들이는 기운이거든요. 쉽게 해서 남한테 받는 건 좋아하는데 식신상관을 내가 베푸는 건 또 식신상관이 없으니까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은 되는데 출력이 안 된다고 보시면 컴퓨터로 치면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다른 사람들하고 유대하기가 관계가 맺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됐어요. 구조가. 그러니까 인덕을 내가 좀 이제 누리려면은 지금부터라도 뭐든지 내가 마음 편하게. 그래서 우리가 뭘 준다는 생각을 할 때, 누구한테 뭘 준다고 생각할 때 반대급부를 생각하고 주면 안 돼. 그거는 상대편이 그 표정을 읽을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자꾸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뭐가 의도적으로 나한테 뭐를 요구한다는 게 보인다는 거야. 말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야. 자, 내가 마음 없이 아무 생각, 반대급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정말 내가 순수한 마음에서 베푼다고 생각하면요 상대편에서 그걸 딱 느껴. 그랬을 때 나한테 사람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지금 황장선 씨가 인덕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 덕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조금 좀 각박하게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처세를 얼마나 잘 했느냐에 따라서 내 사람 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인덕.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주 구성상으로 봐서 그게 이제 처음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운에서 봐서 지금 59대운 지나가고 있는데 일단 식신이 왔죠. 일단. 이때는 조금 이제 좋아졌을 거예요. 이게 59, 60, 61, 62, 63. 지금 한 4년 지났으니까. 60천세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인식하고 이걸 내가 실천에 옮기느냐. 그 다음에 운이 왔으니까 뭐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식신운이 할 때 남한테 베풀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지지는 이게 진진자형도 되지만 또 이게 충이 되죠. 그 기본적으로 조금 이 황장선 씨가 그 부부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게 또 충이 되죠. 배우자궁이 충이 되면 안 좋다는 거예요. 간여지동으로 돼 있고 양인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그런데 비경업대에 가니까 이 지금 이 목 입장에서 실제로 이 토가 이렇게 많죠. 토가 이렇게 이거 잘못하면 큰 거목이지만 이 흙에 의해서 묻힐 수가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엽적인 어떤 이 흙에 이렇게 많죠. 이것도 자 무토, 진토, 술토 이 자체가 양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수량의 흙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목도 묻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양함을 느끼겠죠? 이 토. 내가 극하는 토지만 상대편이 너무 많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내가 오히려 위험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와서 접근하기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촉촉하고 나긋나긋한 정제를 찾아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자, 세월을 보면 신축년인데 신금이 오면은요, 이 신금 자체가 나한테 있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많은 무토에 묻혀버려요. 매금돼 버린다는 거예요. 축이 오면 축술형이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축술형이 되면은요, 내가 그동안 어쨌든 간에 누군가한테 좋은 일을 했을 때, 즉 은혜를 베풀었을 때 잘못하면 상대편이 나를 원인으로 은혜를 갚아버리는, 즉 배반할 수 있는 여건이 들어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축이 왔을 때 그런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월운을 보면 자 정유월인데 이 정유월 같은 경우는 이 정화가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한테 이제 정인인데 정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게 이 자체가 지금 이게 수월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열로 작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열로. 이렇게 빛 작용도 약하고. 그러니까 이 주인공 입장에서는 이게 인성인데 전혀 나한테 도움이 안 되죠. 지지에 보면 유가 오면은 이 진유합 금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이게 진토가 이 촉촉한 특특한 흙이기 때문에 이게 보석을 오히려 매립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매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금, 이런 경우에는. 유금을. 그러니까 실제로 9월달도 좋은 현상은 안 일어나겠죠. 일지를 보면, 자, 을해에서 지금 을이 들어오면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정관이 들어오죠. 이거는 좋아요. 그렇지만 지지에 지금 수가 강하게 들어와서 이거 해에 자연도 되지만 여기에서는 수균이 너무 강해지죠. 물론 무토 같은 게 때문에서 막아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게 무슨 와야 되냐면 일단 금이 먼저 와야 돼요. 이렇게 지금 경금이 와 있죠. 식신이 와서 이 화기운, 이 토기운을 설교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금이 다시 수를 생하는 거죠. 이렇게 가면 좋은데 금이 좀 약하다는 거예요. 이 토에 비해서. 그러니까 여기도 무리수가 따르니까 어떻게 돼? 이 많은 토가 수를 극해버리는 거예요.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경금이 들어가서 내 기운을 빼주고 다시 경금이 그 수를 생겼을 때 좋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금이 약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내 기운이 설기가 되는데 넘치는 기운은 어떻게 돼? 바로 수를 쳐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로 흘러가고 있어. 구조가. 그리고 이게 이제 돈 문제 같은 건데 이게 지금 이게 제가 돈이잖아요. 이게 군비쟁제라. 군겁쟁제. 하나, 둘, 셋, 넷. 이것이 다 이거를 수로 흡수해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돈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구조가. 그리고 이 운에서 보면 이 초기에 이렇게 이게 재가 들어오죠. 어렸을 때. 이렇게 될 때는 이 공부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재가 들어오면. 왜냐면 재극이 되잖아. 인성이 망가지죠. 이게 재가 들어오면 어렸을 때 이성이 일찍 눈을 뜰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부에는 관심이 없을 수 있다는, 그렇게 흘러갔어요. 보니까. 자, 이런 구조에서 이름을 보면은요, 황장선씨인데,
이 발음 모양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와 음량 조화를 보면 여자니까 짝수는 좋은데 이 다 짝수로만 돼 있죠. 근데 하나만 짝수로 돼 있고 두 개는 홀수로 돼 있어야지 음량 조화가 맞는 거예요. 음량 조화는 깨져 있죠. 그 좌우명도 보면은 여기서 토가 왔다는 거는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한 얘기에서 조상떡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토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문제인데 이 토가 또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목 기운이 온 거는 물론 목이 와서 이게 관이니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관이 와서는 절대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관도 마찬가지죠. 이게 비교법자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관이 또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요 수 하나만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에 목 대신 금이 왔을 때 이 사주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 넘쳐나는 이 토기운을 금기운이 설득시켜버려야 이 사주가 중화를 달려가는 길로 가기 때문에 좋아지는데 금이 왔어야 되는 요 자리에. 그거 아쉽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리를 보면은 지금 이게 공망이 이렇게 세 개나 있죠. 이렇게 되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간단한 어떤 희망, 꿈을 좀 말씀드리면 요 자식 자리고 말년인데 이때는 좀 좋아진다는 거예요. 38수는 상당히 좋은 수예요. 길작용을 하는 거예요. 네. 자식이 효성을 지극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분이 들어있고. 그런데 본인이 20평이니까 이게 공망이니까 본인이 상당히 어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배우자 자리도 또 공망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자 운이 약하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사회생활 할 때 조심해야 되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19회기 공망이라는 건 뭐냐면 사회생활 하는데 인간관계가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본인이 너무 자존심 강하고 고집 있고 이 나와 같은 이 토기운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경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식신상관이 이 식신상관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배려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 하루에도 처음 만나는 사람도 몇 명씩 되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이 배려심이 없다는 건 상대편이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별로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배려심이라고 해서 무슨 뭐 밥을 사주고 그냥 먹을 걸 준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말 한마디라도 웃으면서 그냥 기분 좋게 얘기해주는 거 있죠. 그야말로 입보시예요. 입보시. 불교에서 얘기하면 내가 보시 말보시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상대편한테 너무 좋은 첫인상을 남길 수 있는 그 자체가 식신상관 역할이에요. 근데 식신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서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황장선 씨는. 장선 씨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지금 63이니까 아직 뭐 이제 청춘이죠. 옛날에는 뭐 한갑 지났다고 하는데 지금은 63이면 아직 멀었어요. 100세 인생인데 40년 남았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아주 작은 거라도 내가 거울 보고 한번 웃는 연습도 하시고 남한테 말을 예쁘게 하는 거 한번 연습 좀 하세요. 그렇게 해서갖고 자꾸 하다 보면 습관이 되면요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 겁니다. 그때가 바로 내가 다시 한번 정말 내가 꿈꿔왔던 제2 인생을 사시는 그런 어떤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더 서운할 수 있겠지만 이름하고 사주에서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또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지 그걸 한번 조금 이렇게 뒤돌아보시고요. 한번 유튜브를 한 두세 번 한번 더 보시고 그래도 내가 뭔가 이해가 안 가겠다 그러면 전화를 주세요. 제가 무료로 전화 상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